수행 3편. 궁극의 깨침이란 이 거대한 물리적 존재 시스템 속에 갇힌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모든 깨침은 궁극적으로는 존재 시스템을 알기 위한 과정이고, 만족한 참나 지금 등 호련히 존재성이 드러남은 존재 시스템을 못 보게 하는 존재의 마지막 장치와도 같다. 깨친 자들이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되는데 이것이 실로 불가능해 보인다. 지독한 교육과 사회의 세뇌. 깨치려면 모든 지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세뇌에 꽁꽁 묶여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존재의 길을 가는 것은 천상의 관리자들과 세상의 왕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다. 아직은 더 정원사로서 노예로서 부려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악한 역할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며, 그들을 미워하기 전에 속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현존하는 순간과 존재성만으로 주체가 영원히 사라진다면야 비존재가 왜 필요하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러나 그 무아의 순간은 고작 이번 생이며 얼마를 가지 못한다. 죽은 후와 재탄생에서는 자신이 어쩌질 못하며 무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만약 누군가 사는 동안 잠을 자는데 꿈을 전혀 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사후에도 저 사람은 무아일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애당초 꿈을 안 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후에도 무아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억지로라도 희망을 갖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삶이다. 고를 없애려고 깨침의 길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존재 속에 감추어졌던 더 큰 고가 드러난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정확히 옳은 길이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존재 시스템이란 것이 틀렸고 생각만큼 견고하지는 않으며 윤회도 쉽게 벗을 수 있고 비존재도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도, 즉 나의 깨침이 한바탕 헛소동일지라도 존재의 최고 끝까지 가본지라 후회는 없다. 괜한 소란을 피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내가 본 존재 시스템이 거의 맞을 것이다. 수행은 또렷함이냐 명료하지 않음이냐 보다는 자신의 지성과 이성의 경계 너머를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즉 시작부터 명확함이냐 불명확이냐는 것은 그 다음 나중의 일이다. 의심을 통하여 자신과 상반된 전혀 다른 시각의 눈이 떠져야 한다. 자신과 현실의 괴리를 느껴야 하며 자신의 철저한 붕괴가 없이는 세상은 항상 일상으로만 드러난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또 다른 자신을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일 좋은 수행 방법은 가나선이다. 가나선은 살아서 또 다른 자신을 보는 수행법이다. 가나선은 자신의 존재와 언어 이전을 밝히는 수행법이다. 가나선에서의 오직 모를 뿐인 의심, 그 의심은 자신에 대한 의심이며 나아가 존재에 대한 의심이다. 꽉 막혀서 탈출구는 없다. 오직 다른 자신이 드러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매 순간 꿈속에서도. 그러다 마침내 그놈의 모습을 드러낸다. 낯설고 어색한 또 다른 자신이 호련히 그곳에 있다. 관찰자와도 같으므로 언제 어느 때고 항상 오롯이 있었던 그놈. 그놈도 태초부터 있었을 것이다. 그때서야 지혜를 밝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놈의 출처를 알게 되기 때문인데, 존재 속에서의 윤회와 존재 자체와 마주하게 되며 그 드러남은 고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가나선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열심히 수행하고 부지런히 닦는다고 하여도 그놈을 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사들은 최고의 수행법을 지녔음에도 참나에 머물며 지혜를 밝힐 생각은 안하고 영롱한 제망의 그물과 열애장에 취하여 있다.
가나선에서 화두타파 후 지혜를 밝히지 않으면 존재 속의 그놈에 지나지 않게 된다. 화두타파 그 후에 오는 지혜로 존재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지혜인가? 윤회하고 있는 자신을 깊이 관하여 자신이 윤회되고 있음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존재의 원리와 존재의 구조물과 시나리오까지 밝혀내어서 존재란 일체의 고가 가득하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이때 자신과 존재에 대한 분리가 일어나며 결국에 비로소 비존재가 드러난다. 이번 수행편도 두서없는 글이 많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